여러분, 계란 드시죠? 계란은 매일 먹어야 해.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하시면서 삶아서 드시거나 프라이해서 드시거나 스크램블러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계란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완전 단백질에 비타민 A, D, E, B12, 루테인, 콜린까지 한 알에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계란을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계란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뭐가 문제야? 하시죠? 문제는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문제예요. 같은 계란 한 알인데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달라져요. 혼자 드시면 좋은 성분들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72세 김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계란을 2알씩 드셨어요. 삶은 계란으로만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고 혼자 드셨어요. 계란만 먹어도 충분하지 뭘 또 넣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1년을 드셨는데도 기력이 딱히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눈도 침침하고 뼈도 약하다는 소견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계란 매일 먹었는데 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계란이 좋다면서요.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계란을 늘 혼자 드셨어요. 루테인도 라이코펜도 철분도 칼슘도 모두 제대로 흡수될 짝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69세 이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방송을 보시고 계란이 좋다길래 매일 드시기로 하셨는데 완전히 익혀야 살모넬라균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으시고 항상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15분씩 오래 삶으셨어요. 선생님, 계란 매일 먹는데 왜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기운이 없죠? 이분도 방법이 틀리셨어요. 열심히 계란을 드시는데 너무 오래 삶으시면서 콜린과 루테인 같은 핵심 성분을 매일 손상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67세 박할머니도 계셨어요. 이분은 10년 넘게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며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셨어요.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드시고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는데 루테인 수치가 낮아 눈 건강이 걱정스럽다는 소견을 들으셨어요. 기억력 저하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소견이 나와요? 이분은 계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른자를 10년 동안 통째로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소중한 정보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식습관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란이 왜 이렇게 좋은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왜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계란에는 크게 4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지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모든 식품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두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에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요. 황반 변성, 백내장을 예방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채소에도 루테인이 있지만 계란의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채소보다 3배나 높아요. 세 번째는 콜린이에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예요. 기억력, 집중력, 치매 예방에 직결되는 성분이에요. 계란 한 알에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30%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비타민 D예요. 계란은 자연식품 중 비타민 D를 함유한 몇 안 되는 식품이에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이 4가지 성분들은
혼자 먹었을 때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요. 루테인, 지아잔틴은 추가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좋아지고, 단백질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타민 D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만나야 진가를 발휘해요. 같은 계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란을 제대로 드신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죠? 계란의 영양을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분명 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바로 계란을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고 혼자 드시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계란만 먹어도 영양가 있잖아, 귀찮게 뭘 또 같이 먹어 하시면서 삶은 계란만 드시거나 계란 후라이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까운 일이 벌어져요. 계란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계란 자체에도 지방이 있긴 하지만 토마토나 시금치처럼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서로의 지용성 성분 흡수율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또 계란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곁에 없으면 비타민 D의 진짜 임무를 수행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좋은 성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2023년 서울대 영양학과 연구를 보면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 그룹보다 루테인 체내 흡수율이 평균 3.2배,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4.6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김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예요. 1년 동안 계란만 드셨지만 눈 건강도 뼈도 나아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계란의 좋은 성분들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될 짝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계란은 계속 드시는데 함께 드실 음식을 바꾸셔야 해요. 함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계란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같은 계란이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계란은 혼자 드시면 좋은 영양의 절반을 낭비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계란이 10배 이상 강력한 식품이 돼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바로 계란을 너무 오래 가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란 어떻게 드세요? 완전히 익혀야 위생적이지 하시면서 노른자까지 완전히 굳도록 센 불에 오래 구우시거나 팔팔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90%가 모르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계란의 핵심 성분인 루테인, 콜린, 비타민 B군은 열에 취약해요. 노른자를 완전히 굳힐 만큼 고온으로 오래 가열하면 이 성분들이 크게 손상돼요. 특히 콜린은 10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분해 속도가 빨라져요.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중요한 성분이 요리 방법 하나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2022년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를 보면요, 계란을 5분 이하로 조리했을 때와 15분 이상 완전 가열했을 때를 비교하니 콜린 함량이 최대 33% 줄어들었다고 보고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69세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 경우예요. 매일 계란을 드시는데도 눈이 침침해지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15분씩 완숙으로 삶으시면서 콜린과 루테인을 매일 손상시키고 계셨으니 아무리 계란을 드셔도 좋은 성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위생은 중요하지만 7분에서 8분만 삶아도 충분해요. 너무 오래 삶으시면 좋은 성분이 손상돼요. 그렇게 짧게 삶아도 안전한가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7분에서 8분이면 살모넬라균은 충분히 사멸하면서도 노른자는 반숙으로 유지돼요. 이 상태가 콜린과 루테인 보존율이 가장 높아요. 이 할아버지도 조리 방법을 바꾸신 후에 맛이 확실히 달라요. 노른자가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하셨어요. 그게 바로 좋은 성분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삶을 때는 물이 끓은 후 7분에서 8분, 반숙 상태가 이상적이에요. 프라이 할 때는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3분에서 4분, 노른자가 반만 굳는 오버이즈 상태가 좋아요. 스크램블은 약불에서 2분에서 3분, 너무 바싹 익히지 마세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계란을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만 빼고 드시는 것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노른자는 못 먹어, 흰자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건 수십 년 전의 낡은 상식이에요.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025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발표됐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진짜 주범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지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2024년 미국 심장학회 프로스페리티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이 주 12개의 계란을 4개월간 섭취했는데도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보고됐어요. 노른자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콜른, 비타민 D, 비타민 A가 집중되어 있어요. 노른자를 버리면 계란 영양의 핵심을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세 박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예요. 10년 넘게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셨던 분이에요.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를 버리시면서 루테인과 콜린도 함께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루테인 수치가 낮아 눈 건강 소견이 나왔고 기억력 저하도 느끼셨던 거예요. 선생님,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나요? 할머니, 최신 연구에서 계란 노른자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노른자를 드셔야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요? 그동안 버렸는데? 물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서 조절하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하루 한두 알 기준으로 노른자까지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박할머니도 노른자까지 드시기 시작하신 후 6개월 뒤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선생님, 눈이 좀 덜 침침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할 걸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노른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노른자가 계란의 진짜 보약이에요. 자, 지금까지 계란의 영양을 낭비하는 3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고 혼자 드시는 것. 둘째, 너무 오래 가열하는 것.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를 버리는 것.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깝게 계란을 드셔왔는지 아셨죠? 혼자 드시고 오래 삶고 노른자를 버리셨다면 지금까지 드신 계란은 절반도 효과를 못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해결책을 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시면 계란을 절대 예전 방식으로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계란의 진짜 효과를 절반도 못 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항산화 성분 하나가 지방을 만나면 흡수율이 4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 노른자의 천연지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이 한 가지 조합만 알아도 매일 먹는 계란이 암 예방, 심혈관 고호, 노화 억제 보약으로 바뀌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계란과 토마토 조합이에요. 이게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조합이에요. 왜 토마토와 계란인지 아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암, 항산화, 심혈관 보호 효과를 가진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지방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흡수돼요. 지방 없이 토마토만 먹으면 라이코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요. 여기서 계란 노른자의 천연지방이 등장해요.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계란의 천연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크게 높여줘요. 동시에 토마토의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완벽한 궁합이에요. 2025년 조선일보 헬스 보도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며 계란의 천연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 노화 억제, 세포 손상 방지, 심혈관 건강 보호 효과가 강화된다고 보고됐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란 토마토 볶음이에요. 올리브유 약간의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아서 라이코펜을 활성화시킨 다음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함께 볶아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소금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더 높이는 비법이 있어요. 올리브유로 볶으면 올리브유에 불포화 지방산까지 더해져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한층 강화돼요. 토마토와 계란과 올리브유, 이 3가지가 만나면 말 그대로 최강의 항산화 조합이 완성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토마토를 전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만 계란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활성화가 덜 돼요. 살짝이라도 열을 가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케찹은 안 돼요. 케찹에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예요. 69세 이 할아버지가 조리법을 반숙으로 바꾸신 데 이어 계란 토마토 볶음을 시작하셨어요. 15분씩 완숙으로 삶으시면서 콜린과 루테인을 손상시키고 계셨던 분이에요. 조리법을 바꾸고 토마토까지 함께 넣으셨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숙으로 바꾸고 토마토도 같이 볶아 먹었어요. 3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눈의 침침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전보다 기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같은 계란인데 익히는 시간 줄이고 토마토 하나 넣었더니 달라지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토마토 대신 케찹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케찹은 절대 안 돼요. 라이코펜은 있지만 설탕과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생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쓰세요.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철분은 혼자 먹으면 흡수율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딱 하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가요. 게다가 눈 건강과 빈혈 예방을 동시에 잡는 조합이에요.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이 조합,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란과 시금치 조합이에요. 이 조합이 왜 강력한지 아세요? 시금치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철분, 엽산이 풍부해요. 그런데 시금치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시금치만 먹으면 이 성분들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여기서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등장해요. 계란의 지방이 시금치의 루테인과 지아잔틴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여줘요. 반대로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혈액 생성이 강화돼요. 빈혈 예방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2025년 11월 헬스조선 보도에 따르면 시금치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계란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크게 증가하고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은 계란 단백질과 결합해 혈액 생성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됐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금치 계란볶음이나 시금치 스크램블 에그예요. 올리브유 약간에 시금치를 30초에서 1분만 살짝 볶아요. 시금치는 오래 볶으면 수산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짧게 볶아야 해요. 그 다음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2분에서 3분 부드럽게 스크램블해요. 마늘 한쪽을 넣으시면 알리신이 더해져서 면역력 강화 효과가 추가돼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시금치를 너무 오래 가열하시면 안 돼요. 시금치의 수산, 옥살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살짝 볶거나 살짝 데쳐서 쓰세요. 그리고 두부나 멸치와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따로 드세요. 시금치의 수산이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72세 김할머니가 계란 시금치 볶음을 시작하셨어요. 1년 동안 계란만 드시다가 눈 건강과 뼈 건강에 아무 변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토마토 볶음에 이어 시금치까지 함께 넣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시금치 계란 볶음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마늘 넣으니까 고소하고요. 2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검진에서 루테인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시금치는 철분이 많으니까 생으로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시금치의 지용성 성분은 생으로 먹으면 흡수가 떨어져요. 계란과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듯이 이 조합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뼈가 약하다, 골다공증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세요. 칼슘을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반대로 비타민 D가 있어도 칼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근육까지 지키는 조합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재료들이 여러분 집 냉장고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가 강력합니다. 바로 계란과 버섯 조합이에요. 계란에 버섯이요? 네, 이 조합이 뼈 건강과 면역력에는 최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버섯은 자연식물 중에서 비타민 D를 함유한 거의 유일한 식품이에요.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버섯의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여기서 계란이 등장해요. 계란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버섯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D가 이중으로 공급되는 데다 계란의 지방이 버섯의 비타민 D 흡수까지 도와줘요. 거기에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요. 2025년 9월 건강보도에 따르면 버섯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데 계란의 단백질과 칼슘과 함께 결합하면 뼈 건강에 더욱 유익하다고 확인됐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표고버섯 계란볶음이에요.
표고버섯은 먹기 전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에 말리세요. 그러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올라가요. 올리브유 약간의 표고버섯을 중불에서 3분에서 4분 볶아요. 거기에 계란 2알을 넣고 약불에서 스크램블 하거나 반숙으로 부쳐 드세요. 파슬리나 대파를 약간 넣으시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버섯을 전자레인지에만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자레인지 조리는 비타민 D 손실이 적기는 하지만 식감이 물러지고 향이 날아가요. 볶음이나 구이 방식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건조버섯을 쓰실 때는 불리는 물도 버리지 마세요.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이 우러나 있어서 국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67세 박할머니가 계란버섯 볶음을 시작하셨어요. 10년 넘게 노른자만 버리고 드시다가 루테인 수치가 낮아지고 기억력 저하까지 느끼셨던 분이에요. 노른자도 되살리시면서 버섯도 함께 넣으셨어요. 이제 노른자의 비타민 D와 버섯의 비타민 D가 함께 뼈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볶으니까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6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골밀도 검사에서 이전보다 수치가 개선됐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눈의 루테인 수치도 좋아졌고요. 선생님, 노른자 먹고 버섯이랑 같이 먹었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네요. 10년을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뼈 건강은 70대, 80대도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박할머니도 67세에 시작하셔서 반년 만에 달라지셨잖아요. 자, 지금까지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로 라이코펜 흡수를 폭발시키고, 시금치로 루테인 철분 흡수를 극대화하고, 버섯으로 비타민 D와 면역력을 동시에 챙기는 것. 이 3가지 조합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셨나요? 이제 이 3가지를 4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제가 딱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4주 계란 보약 만들기 프로그램만 따라오시면 매일 드시는 계란 한 알이 진짜 보약이 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4주 계란 보약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주는 교정기예요. 지금까지 하시던 잘못된 습관을 끊으세요. 계란 혼자 드시는 것을 이제 그만하세요. 오래 삶던 습관을 바꾸세요. 물이 끓은 후 7분에서 8분만 삶으세요. 노른자 버리던 습관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번 주는 잘못된 습관을 끊는 주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둘째 주는 계란 토마토 볶음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한 끼를 계란 토마토 볶음으로 드세요. 올리브유 약간에 토마토 먼저 살짝 볶고 계란 2알 넣어 약불에서 함께 볶으세요. 소금은 마무리에 아주 조금만요. 이것만으로도 라이코펜 흡수가 시작돼요. 셋째 주는 계란 시금치 볶음을 추가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시금치 계란 볶음을 주 3회에서 4회 드세요. 마늘 한쪽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면역력까지 챙기는 거예요. 넷째 주는 계란버섯 볶음을 추가하세요. 표고버섯을 미리 햇볕에 말려두세요. 저녁에 버섯 계란 볶음을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이제 3가지 조합을 모두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끼에 3가지를 다 넣으셔도 돼요. 토마토, 시금치, 버섯을 한꺼번에 넣은 계란볶음은 그야말로 완벽한 보약 한 끼예요. 번거로우시면 이 3가지를 한 번에 볶아 드세요. 4주 도전 시작하실 분들 댓글에 4주 도전이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계란을 매일 몇 알까지 먹어도 되나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25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연구에서도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발표됐어요.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서 조절하세요. 두 번째 질문, 삶은 계란이 좋아요? 프라이가 좋아요? 영양학적으로는 둘 다 좋아요. 삶을 때는 7분에서 8분 반숙, 프라이는 약불에서 3분에서 4분 오버이지 방식이 가장 좋아요. 프라이 하실 때 올리브유를 쓰시면 건강에 더 좋아요. 기름 없이 드시는 분들은 삶아 드세요. 세 번째 질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두유와 함께 드시면 안 좋아요.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해요. 진한 녹차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 계란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세요. 설탕이 많은 음식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 토마토, 시금치, 버섯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셔도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토마토는 항산화, 시금치는 눈 건강과 빈혈 예방, 버섯은 비타민 D와 면역력, 계란은 단백질과 콜린. 이 네 가지가 한 프라이팬에서 만나면 그야말로 완벽한 보약 한 끼가 완성돼요. 다섯 번째 질문.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정보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1년 동안 계란만 드셨는데 눈도 뼈도 아무 변화가 없으셨던 분이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계란에 토마토랑 버섯까지 넣어야 해요? 그냥 사눠 먹으면 안 되나요? 하시면서 번거로워 하셨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바꿔가셨어요. 첫째 주에 오래 삶던 습관을 끊으셨어요. 7분에서 8분만 삶으셨어요. 노른자도 이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주부터 매일 아침 계란 토마토 볶음을 드셨어요. 토마토 볶는 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하셨어요. 셋째 주에 시금치를 추가하셨어요. 마늘 한쪽 넣은 계란 시금치 볶음을 주 3회 드셨어요. 넷째 주에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계란 버섯 볶음을 추가하셨어요. 6개월 후 어떻게 드셨을까요? 눈 검진에서 루테인 수치가 개선됐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기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골밀도 수치도 이전보다 나아지셨어요. 선생님, 1년을 계란만 먹어도 안 되던 게 6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함께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69세 이 할아버지도 반숙으로 바꾸고 계란 토마토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 3개월째에 오셨어요. 눈 침침한 게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도 전보다 훨씬 좋아요. 67세 박할머니는 노른자를 되살리고 버섯을 함께 드신 지 6개월이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골밀도가 좋아졌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노른자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못된 습관을 끊고 올바른 조합으로 꾸준히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반면에 제 말씀을 안 믿으신 74세 최할아버지도 계세요. 그냥 삶아 먹어도 계란은 계란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먹어. 토마토도 귀찮고 시금치도 귀찮아 하시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노른자도 계속 버리시고 15분씩 완숙으로 만드셨어요. 1년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황반변성 초기 소견을 받으셨어요. 골밀도도 더 낮아지셨고 빈혈 수치도 좋지 않았어요. 매일 계란을 드셨는데 영양은 흡수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토마토랑 같이 먹을 걸 하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진행된 황반변성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왜 그러셨을까요? 최할아버지처럼 그냥 먹어도 되겠지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할아버지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의 차이가 뭘까요? 노른자를 살렸느냐 버렸느냐, 토마토, 시금치, 버섯을 함께 드셨느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셨느냐. 이 차이 하나가 눈이 밝아지느냐, 황반변성이 오느냐, 뼈가 튼튼해지느냐, 골밀도가 낮아지느냐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혼자 먹으면 절반의 영양만 흡수하는 거예요. 토마토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와 함께 드세요. 버섯과 함께 드세요. 이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시면 계란 한 알이 여러분의 눈을, 혈액을, 뼈를 동시에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계란은 토마토, 시금치, 버섯과 함께. 김할머니처럼 6개월 만에 눈과 뼈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최할아버지처럼 매일 먹어도 황반변성이 오실 수도 있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계란에 토마토 한 알 넣으세요. 시금치를 살짝 볶아 함께 드세요. 표고버섯 햇볕에 말려서 같이 볶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뼈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란을 끊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계란 드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계란만 드시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눈을 밝히고 뼈를 살리는 가장 맛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부터 계란은 토마토, 시금치, 버섯과 함께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